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 AI를 이해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파이썬 트레이너 민스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혹시 몸에서 가장 게으른 게 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저희 외할머니가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막상 까마득해 보여도 하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막상 경험하면 별거 아니니까 AI 기초체력 경험하러 떠나볼까요? 쉽고 재미있는 인공지능,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 꽉꽉 채워왔으니까요. 집중해서 가봅시다. 자, 오늘은 통계로 데이터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통계하면 빠질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기초 통계와 확률 분포입니다. 통계와 확률, 아마 고등학교 수학 때 배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정말 재미있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 믿고 가보시죠. 첫 번째로 기초 통계입니다. 기초 통계는 대량의 데이터를 숫자로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방법을 기초 통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간이 사실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졌죠. 컴퓨터에게 이런 통계에 관련된 계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기초 통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부탁조차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초 통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기초 통계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통계라고 하는 개념을 왜 배워야 하는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 공립대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채플힐 공립대학교에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는 평균 연봉을 조사하니까요. 1984년도에 2천만 원 정도였는데 해당 대학교의 지리학과만 평균 연봉이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체 평균 연봉이 2천만 원인데 지리학과의 평균 연봉이 2억 5천만 원이다.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운동 선수 때문인데요. 이 마이클 조던은 채플힐 공립대학교 지리학과 출신임에도 농구에 굉장한 소질을 보여서 농구 선수로 입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당시에 연봉이 20억이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연봉이 20억 원을 넘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했었던 같은 학과에 지리학과 평균 연봉이 이상하리만치 높아진 거죠. 자, 통계가 좀 이상하죠? 숫자가 객관적인 것처럼 보여도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히 틀린 결론을 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데이터가 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데이터를 대표하는 대표값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값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때의 구매자의 평균 연봉이라던가 부산의 평균 연령, 광주 공무원들의 평균 연봉, 이외에도 뭐 전국 강수량, 예상 강수량이나 뭐 최고 최저 기온과 같은 대표값들이 실제 사례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대표값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평균 이외에 생각나는 대표값이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값이 중앙값입니다. 평균값과 중앙값을 숫자 계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숫자 계산이 불가능한 문자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최빈값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평균값은 영어로
민이라고 하고요. 모든 자료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값은 미디언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료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이 중앙값의 특징은 이상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빈값은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숫자 데이터보다는 문자 데이터나 범주형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통계 자료에서 대표값을 과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채플힐 공립대학교의 지리학과 학생들의 대표값, 평균값이 아니라면 뭘 사용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중앙값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표값을 객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수치화된 내용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게 바로 삼포도입니다. 대표값이 전체 자료를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사용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사분위수, 분산, 표준 편차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값이 적은 것부터 큰 값까지 쭉 나열을 하고 나서요. 이 자료 분포에서 4등분을 해서 25% 지점에 있는 사람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 50% 지점, 75%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간군의 퍼짐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통계학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분야죠. 바로 분산입니다. 분산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많이 분산되어 있는가, 즉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 값이고요. 값이 클수록 자료가 넓게 퍼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즉 제곱근 값을 씌운 값이 되겠고요. 분산이 제곱을 해서 구했다면 제곱한 값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데이터의 퍼짐 정도를 거리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각각이 어떤 설명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로 4분위수입니다. 4분위수는요, 전체 데이터를 일단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정렬합니다. 정렬하고 나서 4등분을 하는데요. 4등분을 하고 나서 25%, 즉 4분의 1 지점, 50%, 2분의 1 지점, 75%, 4분의 3 지점에 각각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봐서 해당 데이터로 데이터의 퍼짐 정보를 계산하는 거죠. 쉽게 4분위수가 많이 사용되는 예제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전체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Q1이라는 말은 4분의 1 지점, 즉 우리 회사 사람들의 연봉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정렬했을 때 25% 지점에 있는 사람이 2,350만 원을 받고요. 75% 지점에 있는 사람이 3,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75%에 있는 사람도 평균 연봉을 넘지 못하는 굉장히 적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적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75%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연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연봉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4분위수라고 하고요. 대표값을 찾을 때 객관적 자료로 4분위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값을 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종 모양의 데이터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분산이 작다라는 말은요. 가운데 있는 값을 평균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평균값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분산이 작은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값을 평균값이라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가 높게 솟아있는 게 아니고 넓게 퍼져 있는 형태를 분산이 큰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평균값이 대표값으로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요, 편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제곱했을 때 값이 실제 편차보다 훨씬 더 커져버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같은 반 학생과 수학 점수를 비교해 봤는데 원래는 5점 차이밖에 나지 않았는데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반영하니까 실제로 25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가운데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산값의 제곱근, 즉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값을 표준 편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체중의 평균이 70kg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A 집단은요,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B 집단은 마른 사람부터 굉장히 체형이 뚱뚱한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 몸무게가 70kg라고 했을 때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 몸무게는 같지만 B 집단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A 집단에 비해서 B 집단의 건강 상태가 조금 더 나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초 통계는 이렇게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대표값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